뉴스7 포인트 뉴스 박남식 앵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상호 관세가 현지 시간 7일 0시 1분 각국에 부과됩니다.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200일째에 효력이 발생하는 상호 관세는 기존 자유 무역의 종언을 알리는 동시에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유럽연합 EU를 포함한 60국의 경제 주체에 대해 10에서 41%의 관세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무역 협상을 통해 인하 혹은 트럼프의 무역 통보로 인상된 최종 관세율이 명시됐습니다. 트럼프의 통보로 인상된 최종 관세율이 명시되며 트럼프는 지난 5월 중동 순방길에 과도정부 초대 대통령까지 만나 경제 제재를 해제한 시리아에 대해 41%의 최고 관세율을 매겼습니다. 가장 낮은 10% 관세율은 영국과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 브라질에만 책정됐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브라질에 대한 별도의 행정명령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등 우파 인사들을 박해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관세율을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최고 관세율을 부과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오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 트럼프와 통화할 의향을 밝히면서도 관세 문제를 논의할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정책을 숨가쁘게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국가별 상호 관세 일방 통보에 이어 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를 선언하고 각국과 무역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도 예외 없이 협상에 나서야 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대상 중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시한 직전인 지난달 30일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내리는 합의를 이뤘지만 상당수 국가는 시한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 체결국인 캐나다의 경우 펜타닐 마약의 미국 유입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과 똑같이 25%로 통보받았던 관세율이 오히려 35%로 인상됐습니다. 한국처럼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EU 일본을 포함해 40개국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다른 국가들 간 관세 장벽을 높여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대미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포착됩니다. 클라우디아 시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캐나다 외무 재무장관을 접견해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이 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주한 미군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 한국 시간 이뤄진 한
미 국방장관과 통화에 대한 평가 취지로 X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완전 점령하기로 결심했다고 5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을 놓고 이스라엘군 내부는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고위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가자 지구를 완전 점령하는 방향으로 군사작전을 변경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서 네타냐후는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인지를 구출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에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 제안은 인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전략적 함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매체 와이넷은 고위 장교들이 지지를 받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완전 점령에 반대하면서 총리와의 갈등이 폭발 직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 점령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가자 지구에 식량을 제공하려 애쓰고 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 그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로슬라보 엔차 유엔 유럽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담당 사무차관보는 이날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지구 전쟁이 확대되면 수백만 팔레스타인에게 재앙을 초래할 위협이 있으며 생존 인질들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이 인도태평양에서 군사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경 등을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인 양국의 밀착으로 새로운 반중 동맹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5일 뉴델리에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국방 안보 분야 협력 증대 등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군사회담을 열어 합동훈련과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번영 규칙 기반 질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공통의 가치로 단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통의 가치라는 표현은 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해 인도와 협력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양국 해군은 지난 3, 4일 남북해에서 첫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도 해군은 유도미사일 구축함 한 척과 초계함 한 척 등 군함 3척을 파견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 훈련에 대해 인도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2022년 인도산 브라모스 초음속 순항미사일 3개 포대를 189억 필리핀 페소 약 4,570억 원에 도입하기로 계약하는 등 인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일부 암초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서 60년 넘게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데 유혈 사태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협력에 대해 중국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동맹이 아시아에 형성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 레이 파월은 필리핀이 더 광범위한 협력 관계와 동맹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화하려 한다면서 필리핀과 인도의 합동훈련은 단순히 군사훈련이 아니라 필리핀이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년을 맞은 6.1 히로시마 평화 기념공원에서 원폭 전몰적 우이룡식 평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사명이라고 밝히며 미국과 핵 공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도와 필리핀이 인도태평양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경 등을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인 양국의 밀착으로 새로운 반중 동맹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렌드라 모디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국방 안보 분야 협력 증대 등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군사회담을 열어 합동훈련과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은 6.1 김 여사에 대한 첫 공개 소환을 시작으로 N차 소환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가 주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추가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상수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수사에 결정적인 한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2일 특검 수사 개시 후 약 한 달간 광범위하게 제기된 의혹 중 김 여사와 직결된 스모킹 건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사가 꽤 진척된 사안으로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진도가 더딘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검이 김 여사 측에 보낸 출석 요구서 내용은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석 요구서에 적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통일교 게이트 등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반면 특검이 사실상 새로 착수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나 집사 게이트 등은 출석 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1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름 휴가 중인 상황에서도 정권 초 개혁 동력이 누수된 것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선명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탈당한 이 의원을 즉각 제명 조치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후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강경한 검찰개혁론자인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하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검찰 해체 작업에 속도를 내자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통해 보안책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 조치나 경찰 통제 방안 등 사안에서 당정 간 섬세한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되는 지점을 개혁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TF를 신설할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TF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며
검찰 개혁의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미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율을 12.5%로 낮추지 못한 데 대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세제 개편안이 아니가 한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를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 장관은 정부는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의원님이 우려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약 2천억 달러, 약 27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한 이후 정부가 직접 참여한 첫 미국 투자 승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미국 친환경 블루 아모니아 건설 프로젝트의 자체 펀드 운영을 통해 총 6천만 달러, 약 830억 원 규모의 자금 출자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향후 대비 투자펀드 운용의 주요 형태가 될 대출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부산항에서 시가 3천억 원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됐습니다. 1회 투약량 0.03g, 기준 2천만 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부산항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적발이며 국내 전체로는 두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팀장 윤국권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부산세관은 지난 5월 10일 부산 신항에 들어온 화물선의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600kg를 적발해 전략 압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자비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민의정책 TF회의를 열고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한 관광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이번 무자비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 국민의 무자비 방송을 허용한 데 대한 상응 조치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일정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따냈습니다.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의대하게 프로젝트를 미국에 제안한 이후 성사된 첫 번째 MRO 수주입니다. 미 해군과 MRO 부문 협력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 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첫 미 MRO 사업입니다. 앨런 셰퍼드 함은 길이 210m, 넓이 32m, 높이 9.4m 규모로 2007년 취역했습니다. 해군 출신으로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된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 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ENC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포스코 ENC는 자칫 28년 만에 건설 면허 취소 처분 사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포스코 ENC의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고 이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입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송수대교 붕괴 사고 1994년,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 산업이 1997년 건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유일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재취득해도 수주 이력이 없어 관급공사 수주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충남 금산 금강상류에서 지난달 20대 청년 4명이 물에 빠져 숨졌지만 사고 현장은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년이 금산 상류 곳곳에는 더위를 피해 나들이 온 피서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달 9일 대전에서 온 20대 청년 4명이 물놀이 중 목숨을 잃었지만 개의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천 곳곳의 사망사고 발생지, 물놀이 금지,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수영 금지 등의 경고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피서를 즐겼습니다. 일가족이 강변에 텐트를 설치하고 돗자리를 편 채 음식을 먹는가 하면 일부 방문객은 강에 돌을 던지며 주말 휴일을 즐겼습니다. 한 시민은 강물에 양손을 담그다가 안전관리원에게 제지받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순찰하는 한 자율방범대원은 안전요원이 퇴근하고 나면 밤에 다슬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에 들어간다며 안전관리 인력임에 부족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산군은 이곳에 안전요원을 평일에 2명, 주말에 3명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기간제 안전요원 13명을 채용해 제원면과 부리면, 복수면, 진선면의 물놀이를 위험지역에 배치했지만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근무했던 안전요원 2명에게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의혹글을 게시한 10대 중학생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낮 12시 3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군은 내가 어제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며 테러를 예고했습니다. 이 글이 알려지면서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천여 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 등 250여 명을 투입,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시민의 신고로 연대경찰서가 IP 추적에 나서면서 A군은 글을 올린 후 6시간 만인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거부됐습니다. A군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은 또 올라왔습니다. 5일 오후 11시 15분쯤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우엽 사건을 다룬 한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을 본 네티즌이 용인 서부경찰서에 신고했고
IP를 특정해 경남 하동경찰서가 6일 오전 8시 40분쯤 하동군에서 2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사우스시티점을 수색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 폭발물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인천 최저 25도, 최고 29도, 서울 최저 25도, 최고 32도, 춘천 최저 23도, 최고 32도, 강릉 최저 25도, 최고 30도, 대전 최저 24도, 최고 32도, 세종 최저 23도, 최고 32도, 청주 최저 22도, 최고 32도, 전주 최저 25도, 최고 32도, 광주 최저 26도, 최고 32도, 목포 최저 26도, 최고 31도, 대구 최저 26도, 최고 33도, 포항 최저 26도, 최고 32도, 울산 최저 25도, 최고 32도, 부산 최저 27도, 최고 33도, 제주도 최저 25도, 최고 33도, 울릉도 독도 최고 25도, 최저 25도, 최고 32도. 달 뜨는 시간은 6시 32분, 또 달 지는 시간은 새벽 2시 54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새벽 5시 41분, 해 지는 시간은 저녁 7시 34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박남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